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 누구보다도 보험금이 절실한데요. 그런데 고령 또 유병자란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돼서 속상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유병자 간편보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보험이 누구보다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가입의 문턱을 확 낮췄다고 하니까 이 시간 필요하셨던 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또 유병자분들께 특히나 유리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세 상품 비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보험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특히나 병력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 큰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지금 나이가 많으시거나 혹은 병력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더 필요한 유병자 간편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또 약을 먹고 있어서 또 이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한 이력이 있어서 보장 준비를 포기하셨거나 또는 예전 간편심사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최신 버전의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은 첫 번째, 부담보가 전혀 없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일반 심사보험에서 표준체가 보험을 가입하려다 보니까 어떤 조건부 보상받지 않겠다는 부담보호 조건으로 보험기간 전체 또는 일정 기간 3년이든 5년이든 특정 부위를 보상받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으로 하시면 부담보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은 서류가 없습니다. 무서류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표준체 심사에서 예를 들면 고지사항이 까다롭거나 또는 기존의 치료력이 있어서 또 현재 약을 복용하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제출 서류가 많아서 번거로워. 그래서 보험을 기피하셨다면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을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의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 2, 5 세 가지를 보는 것과 3, 2와 3, 1만 두 가지만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5년 이내만 체크하는 한 가지만 물어보는 이런 세 가지 유형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은요, 최근에는 비갱신도 운영을 하고 있고 무해지도 운영을 하고 납입면제 기능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면제를 선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보험료 절감도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거는요. 최대 90세까지도 지금은 가입이 가능하다.
얼마 전까지는 예전에 간편심사보험은 75세까지가 최대 가입 연령이었다면 지금은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약을 먹고 있어도 예전에 병원으로서 입원하고 수술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지금의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보장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더라도 또 가장 우선 준비해야 될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2018년도 성별 사망 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남성이나 여성 모두 암, 심장, 뇌혈관, 폐렴 요 네 가지가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이 네 가지이니까 준비해야 될 보장 준비도 역시 암, 뇌, 심장 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11월 중반인데요. 지금 이제 2019년도 건강검진도 이제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40세에서 50세는 특히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60세 이상은 치매와 심뇌혈관 질환을 중점적으로 검진을 하실 텐데요. 검진하시기 전에 내 보장자서는 어떤지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건강검진을 한 10명 중 6명은 그 결과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은 검진을 하면 질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차 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가 의심된 분들은 재검을 하게 되는데 재검 결과도 그대로 당뇨병이 약 50.5%, 고혈압이 52.1% 정도가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환에 대한 보장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안타깝게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통계를 보니까 조기 사망, 즉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 뭔가라고 보니까 72%가 심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더라.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폐렴 등에 의한 발병률이 높아져서 사망률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유병자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세먼지는 혈관 질환에 특히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벌써 11월 초부터 3한 3위, 3일간 춥고 사흘 동안 미세먼지가 온다는 이런 신생어가 나올 정도인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원인을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폐나 호흡기 쪽으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1위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4, 5월 달에 미세먼지가 심했거든요. 그때 응급 환자 정보를 좀 통계를 내보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심부전이 많이 발병이 됐다. 또 심장에는 폐로 가는 혈관을 담당하는 우심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우심실이 미세먼지 영향을 받게 되면 폐동맥 고혈압을 유발하면서 폐색전증이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급성으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는 경우 기도를 자극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오게 되면 이로 인한 부정맥의 발생이 된다는 거죠. 미세먼지가 심부전, 폐색전증, 부정맥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자,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심뇌혈관 질환이죠. 위축되고 이러면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요.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심방세동 환자가 5년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뛴다는 거죠. 80세 남성분이 어느 날 말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도 없고 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사 결과는 심장 부정맥에 따른 뇌경색이었습니다. 네.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내 보장 자산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제가 드리는 보장 준비 플랜은요, 5대 기간 수술비입니다. 네, 5대 기간이라고 하면 뇌혈관, 심장, 신장, 간, 폐를 얘기하는데요. 이 5대 기간 수술비가 보험사마다 보장 횟수나 보장 금액, 보장 범위가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5개 보험사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사 보험 5대 기간 수술비는 연간 1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5개 중에 하나 수술을 하게 된다면 보장이 되는데요. 모두 가입금액 100% 보장이 됩니다. 특히 앞서 이제 미세먼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폐질환에 있어서 면책 없이 전부 다 보상이 되고요. 부정맥까지도 보장이 되는 5대 기간 수술비입니다. 반면에 B사는 연간 1회는 A사와 동일하고 100% 지급되는 것도 동일한데요. B사 상품은 폐기간 대부분이 면책이고 부정맥은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A사, B사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자, C사와 D사는 A, B사하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연간 1회가 아닌 최초 1회한 지급되고 그 보장이 소멸이 됩니다. C사는 더군다나 간이나 폐, 심장에 대한 보장이 가입금액의 50%만 되고요. 폐렴 등 대부분의 폐질환이 면책이고 부정맥 역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D사 같은 경우는 최초 1회이고 가입금액의 100% 보장이 되고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걸로 가입할지에 대한 부분을 잘 비교하셔서 선택하셔야 될 거고요. 폐질환 관련돼서 보면 A사 상품은 이 5대 기간 중에 폐를 수술 시에 보장해 주는 부분이 미세먼지로 인한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천식, 각종 폐렴, 그리고 폐질환, 기흉 등의 폐질환까지 모두 올 리스크 폐질환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나 B사, C사, D사는 일부 폐질환만을 보장을 해준다는 점에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플랜을 말씀드리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와 심장질환 수술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준비해야 된다면 특히 유병자일수록 심장질환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는 분은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으로 인한 관상동맥 우회 수술, 스텐드 삽입 수술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선천성 기형이나 심장 판막으로 인한 심장 수술 시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범위가 허혈성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맥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심방 조율 장치의 삽입이나 교체에 있어서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는 분은 보상받지 못하십니다. 이 모든 걸 보상해 주는 것은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계셔야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담을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 안 되고의 결과를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수술이 특히 갖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도 늙어갑니다. 그러면 심장 주변의 혈관이 노폐물에 쌓이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발생되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도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심방세동 앞에서 말씀드렸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박동하는 것 이런 심장 세동인 경우에는 심방세동인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가지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심장에는 뭐 예전 생물 그 공부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심방, 자심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심장에 4개의 방이 있어서 그 방 사이사이에 출입미는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역시 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 제대로 열고 닫히고가 안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심장 판막과 관련된 수술일 때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상이 안 되고요.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이 부분은 전체 심장질환 수술 중에 81%만 해당이 됩니다. 가장 작은 게 이제 급성심근경색증이죠. 그리고 그보다 큰 게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앞서 말씀드린 심장 판막이라든지 부정맥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나머지 19%를 포함하고 있는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플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자일수록 이 2대 질환에 대한 플랜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플랜은 뇌혈관 1000, 허혈성 심장질환 1000,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 플랜입니다. 60세까지는 뇌혈관과 특정 뇌혈관으로 진단 시에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과 특정 허혈성 진단 시에 1000만 원, 그리고 이로 인한 진단받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을 할 경우에 역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60세까지는 이렇게 천천히 가능하시고요. 61세에서 70세는 이게 800입니다. 800 심장질환 수술비는 역시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71세에서 80세는 700입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연령에 상관없이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유병자로서 준비해야 될 2대 질환 진단비 수술비 플랜이고요. 20년 갱신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가 50세 여성분이 18,900원이면 됩니다. 남성은 33,400원. 60세 여성분이 37,500원. 남성분은 67,200원. 70세 분이 44,600원. 남성분은 86,500원이면 되고요. 자,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80세인 여성분은 49,900원. 남성분은 88,300원이면 이 앞에 있는 2대 진단비 수술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조금 욕심을 내서 나는 71대 수술비도 좀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보험료 조정 차원에서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는 진단비를 500 버전으로 좀 바꿨습니다. 뇌진단비 500,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500,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1000만 원, 그리고 71대가 500만 원, 그리고 당뇨 고혈압 수술비 500만 원 해서 60세까지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고요. 61세에서 70세는 뇌와 심장질환 진단비는 300씩, 71에서 80세는 200씩이고요. 나머지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연령에 상관없이 1000만 원. 71대는 70세까지는 70세, 60세, 80세 모두 500만 원이고 당뇨 고혈압 수술비만 71세에서 80세가 100만 원 플랜입니다. 자, 이 플랜으로 보험에 가입하신다고 할 때 20년 갱신으로 여성 50세가 3만 원, 60세가 4만 2천 원, 70세가 5만 4천 원, 80세가 3만 2천 원이면 보장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남성분은 4만 6천 원, 8만 원, 11만 원, 8만 1천 원입니다.
남성분이 좀 보험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71대와 그다음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를 조금씩 조정하신다 그러면 여성분과 비슷한 보험료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자, 앞서 이제 71대 질병 수술비를 말씀드렸는데요. 71대 질병 수술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71대 질병 수술비는 22대, 그다음에 13대 13가지 다발성, 그다음 35대 생활질환, 치액 이 모든 걸 포함합니다. 이 중에 22대는 뇌혈관, 심장질환, 간질환, 신부전, 폐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 그 외에도 녹내장, 파킨슨병, 폐렴, 췌장까지 다 수술 시마다 500만 원씩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대 기관과도 중첩이 되고요. 심내혈관도 중복이 되고 당뇨, 고혈압까지도 보장이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은 관열, 비관열 따지지 않고 모두 100%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1대 질병 수술비 플랜까지 가입을 하면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 시에는 500만 원, 그리고 스텐트 삽입인 경우에는 진단받고 수술할 경우 심내혈관 71대까지 해서 2,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부정맥 수술인 경우에는 심내혈관과 71대에서 1,000만 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암 진단, 뇌졸중 진단,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 그다음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80% 이상 후유장애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 이후에 진단 이후에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되는 납입 면제 기능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유병자 간편심사보험과는 달리 지금은 최대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3, 2, 5 세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닌 3, 2, 3, 1만 보는 2가지, 5만 보는 1가지만 보는 최신 버전의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병력이 있어도 2대 질환이 가입이 가능한 그런 간편심사보험이니까요. 이 부분을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는 세금과 관련된 이런 미세먼지가 많고 이런 시점에서 꼭 필요한 준비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프앤A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 간편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연말 분위기가 나고 있죠. 병력 있으신 분들이 더욱더 보험이 필요한 절실해지는 시기인데요. 금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또 날씨도 쌀쌀해지니까 혈관 질환이 더욱더 위험한데 또 요즘 많은 걱정 가지고 계신 미세먼지도 이 혈관 질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유병자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내 보험 준비 발빠르게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현정훈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 간편심사보험으로 유병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오늘 소개를 해주신 이런 간편심사보험 최신 버전으로 좀 리모델링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편심사보험도 여러 차례 지금 변천해왔기 때문에 예전 버전의 간편심사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최신 버전으로의 리모델링을 한번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버전의 간편심사보험은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비, 그리고 질병수술비 이렇게 국한된 보장만 해줬다면 최신 버전의 간편심사 유병자 보험은 뇌혈관 진단비, 화열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앞서 강의 때도 말씀드린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까지 보장이 되고요. 이전 버전은 사망 연계가 있어서 불필요하게 사망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이제 가입을 하셨다면 지금은 사망 연계가 축소되거나 해제됐기 때문에 오히려 보장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동일한 수준으로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리모델링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요, 상담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입 조건이 완화된 것도 있고요. 같은 325 조건이라도 다 같은 보험이 아니라요. 2대 질환의 보장 범위가 훨씬 더 유리한데 특히나 사망 연계를 이제는 빼고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2대 질환의 보장을 넓게 가져가면서도 보험료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가지고 계셔도 좀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수술비 종류도 궁금합니다.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5대 기관 수술비, 71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심뇌혈관 질병 수술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반드시 가져갈 수술비가 있을까요? 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5대 기관 수술비는 5개 기관만을 보장을 해줍니다. 뇌혈관, 심장, 신장, 간, 폐를 가장 좋은 버전은 연간 1회한으로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최대 3천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71대 질병 수술비는 71가지, 그중에서도 이 22가지는 앞서 5대 기관을 포함한 것,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까지 수술 회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5대 기관은 연간 1회라면 71대는 수술 회당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점이 있고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심장 질환과 뇌 질환에 대한 부분을 수술 시에 보장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또 연령에 상관없이 차등 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최소 1,000만 원까지 질병 수술비를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어떤 성격, 보장 내용, 보장 횟수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수술비 종류에도 각각 횟수의 차이도 있고요. 또 보장 금액의 차이도 있는 만큼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내게 필요한 수술비만 쏙쏙 골라서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1 강의 시간에 유병자 간편보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이가 있을수록 또 병력이 하나라도 있을수록 그리고 약을 드실수록 가입조차 어려웠던 2대 질환이 이제 보장 금액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수술비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올겨울 좀 따뜻하게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유병자인데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느끼시거나 혹은 예전에 가입하셨던 유병자 보험 좀 보장 범위를 확인받고 싶으셔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 큰 도움 드리겠고요. 또 보험에 고민 있으신 분들까지 저희 보험플랜 119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종훈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까 강의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유병자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병자분들께 좀 유리한 간병인이 찾아오는 서비스잖아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과 함께 또 입원 일당만 주는 플랜도 있다고 하셔서 많은 네.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이 직접 지원되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유병자에게 그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하고요. 또 의외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나는 차라리 입원 일당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요구들도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게 각각 다르시니까요.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 간병인이 지원되는 간병인 입원 일당을 보면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는 순간부터 간병인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다른 조건 없이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첫날부터 간병인을 호출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주면은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휴 매진 업체를 통해서 예. 간병인이 제공되는 현물이 직접 제공되는 그런 예.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 그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실손 의료비에서 이 간병인 비용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갖고 있으면 실손에서의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병원이나 이런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공동 간병인이 주로 많이 제공이 되는데 이 보험을 통해서 간병인을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전문 간병인이 1대1로 나만을 위한 간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메리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는 간병인 안 써도 되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입원 일당처럼 현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그러니까 간병인 지원도 되고 또 내가 원하면 입원 일당으로 바꿔서도 가져갈 수 있는 네. 두 가지 기능 가지고 있는 네네, 거네요.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간병인 현물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더 효율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예. 특히나 이 부분이 예전에는 6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부분이 현재는 무려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유병자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입원 일당을 한번 그럼 살펴볼게요. 예. 나 간병인보다는 입원 일당이 더 나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입원 일당을 가입을 하게 되면 모든 상해, 모든 질병 시 입원했을 때 입원 일당을 받으려면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실 예. 유병자라면 더더욱 보험료 부담이 클 건데요. 이 부분을 좀 낮추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생각해보고 이제 플랜을 짜봤는데 어차피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냥 입원했다기보다는 수술을 전제로 한 입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종합병원 입원 일당, 그리고 수술로 인한 입원 일당,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일당,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입원 일당, 당뇨 고혈압 입원 일당 등으로 제가 플랜을 한번 짜봤습니다. 그러면 큰 보험료 부담 없이 입원 일당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범위를 좀 축소해서 가져가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그대로 좀 비슷하게 높고요. 그렇죠. 어차피 입원한다고 했을 때는 수수료 없이 입원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고령자나 유병자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혜택이 큰 플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높은 간병비 비용 때문인데요. 최근에 어떤 조사를 통해 보니까 한 달 간병 비용이 무려 300만 원가량 된다고 그래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은 사실 웬만한 직장 근로자 한 달 그렇죠. 월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사실 큰 부담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병자 입원 일당 플랜은 사실 실손 의료비가 있더라도
보냄 부담금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냄 부담금이 커지는데 특히 유병자일 때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실 거를 이 유병자 입원 일당 플랜을 가입하시면 수술이나 또는 종합병원 입원 시에 입원 일당으로 일정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 이 입원 일당 부분도 5대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서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 장애 시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같이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간병인 지원도 그렇고 입원 일당도 그렇고 유병자분들께는 정말 챙겨만 놓으면 굉장히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유병자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어떤 상해나 질병의 어떤 정도 차이에 상관없이 일단 입원만 하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심지어 감기로 입원하더라도 내가 신청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기로 입원을 했는데 간병인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가족 모두 자녀분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면 예. 감기가 심해서 폐렴까지 간 경우에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뭐 팔이나 다리 골절로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입원했을 경우에도 간병인 지원 보험이 있다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뭐 단순히 유병자가 아니라 정말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를 위해서나 또 나이가 있으신 뭐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도 가입을 해놓으면 네, 유용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입원 일당 플랜은 이제 실손 의료비로도 해결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중대 질환 또는 수술 입원 시에 그 비용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제 주의하실 점은 비수술 입원이라든지 또는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급 입원 시에는 혜택받지 못한다는 점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A사와 B사, C사로 좀 나눠서 오늘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각각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일단 A사하고 B사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에 대한 보험료하고 가입 연령 부분이고요. C사는 입원 일당 관련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사, B사 모두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동일하게 서비스는 다 같은 조건인데 대신 사망 연계 100만 원, 그다음에 80% 이상 후유장애 100만 원이 연계로 되어 있고요. C사는 입원 일당인데 이건 무려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병원 입원 일당, 수술 입원 일당, 중환자실 입원 일당,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 고혈압 입원 일당은 첫날이 아닌 4일부터 120일까지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좀 보시면요. 예. A사하고 B사 보험 보장 내용은 동일한데 보험료를 보시면 50세가 A사는 남녀 보시면 18,000원, 33,000원, 또 55세가 21,000원, 4만 원, 60세가 26,000원, 43,000원인데 반해서 B사는 50세가 23,000원, 35,000원, 55세가 26,000원, 4만 원, 60세가 29,000원, 43,000원으로 다소 B사가 A사보다는 보험료가 약간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예. 이왕이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A사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C사는 간병인이 아닌 입원 일당 플랜으로 보험료가 50세가 24,000원, 28,000원, 55세가 34,000원, 36,000원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A, B, C 모두 최저 보험료는 3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요. 간병인을 부르게 되면은 매달 평균 300만 원 정도 큰 돈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실비로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도 참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원 일당 역시 부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 지원되는 보험 2건 A사와 B사 그리고 입원 일당 플랜으로 한 건 C사까지 함께 좀 3가지 추천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3가지 보험 중에서 어느 하나 좀 선택을 하신다면은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뭐 다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고연령이신 분들 또는 실손 의료비만 있는 분들은 그 본인 부담 때문에 입원 일당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입원 일당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저는 C사의 유병자 입원 일당 플랜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합병원에 주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이 플랜은 종합병원 입원 일당, 수술 입원 일당, 그리고 대부분 그 입원해서 수술하는 대부분이 심내혈관 질환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원 일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C사 보험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입원 일당이 전혀 없다. 혹은 나는 입원했을 때 좀 돈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C사 보험을 추천 주셨습니다. 보통 상해 입원 일당이나 질병 입원 일당은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이 종합병원이나 수술 입원 일당으로 준비를 하셔서 좀 저렴하게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도 한 가지 추천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말씀이실까요? 네. 예를 들어서 가족력에 중대 질환이 있다든지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어떤 니즈가 좀 높다라고 하신다면 A사, B사 중에 동일 조건 시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한 A사 거를 좀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험료 때문이라도 말씀이시죠? 네.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보험료고요. 아무래도 A사 쪽이 이런 그 간병인 지원 그 입원 일당에 대한 판매 시점이 훨씬 더 오래됐고 보상 서비스 부분도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어서 A사 부분을 보험료와 함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간병인 지원받는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요. A사와 B사 중에 A사를 추천 주셨습니다. 보장은 동일한데 일단 좀 더 저렴하고 또 판매 시점도 오래돼서 잘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간병인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보험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마플랜 ABC 현정훈 전문가와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한 분 전화 연결이 이미 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보험을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노후 준비도 되고 연금도 제가 가입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보험 잘 가입한 거를 한번 예. 전문가님한테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래도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차곡차곡 보험 준비를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네.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저 40 중반대요. 40대 중반이시고요. 혹시 약 드시거나 병력이나 가족력 있으실까요? 가족력은 그닥 없는데요. 제가 예. 혈압약은 복용하고 있어요. 아,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조금 오래됐어요.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한 4, 5년? 5, 6년 된 4, 것 5년쯤. 같아요. 그것도 한번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3건 정도 가입하고 계신데 보험료 부담은 없으시고요? 보험료 부담은 그렇게 되진 않는데요. 예. 그냥 한번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적절한지도 함께 확인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7년도에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90세 만기로 가입해 놓으셨고요. 자, 삼성생명에서 2건 준비해 주셨네요. 변액 연금보험과 의료 보장보험까지 총 납입되는 보험료는 32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보험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래전부터 좀 열심히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전반적인 보험을 확인받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또 혈압약을 4, 5년 전부터 복용 중이시라고 하네요. 이숙희 전문가님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총 32만 원이시지만 지금 네. 그 변액 연금으로 준비하신 금액이 20만 원이시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네, 연금은 네. 아무래도 내 노후를 위해서 노후 자금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하고는 좀 별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에 맞습니다. 20만 원이고 그리고 보장성으로는 12만 1,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메리츠 알파로 해가지고 실손까지 해가지고 뭐 2010
2017년도에 준비를 하셨는데 보장 네. 내용을 보니까 조금 혈압약을 드셔가지고 약간 네. 보험료가 할증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뭐 특별하게 진단비를 많이 이렇게 추가하지는 않고 뭐 실손하고 암 진단비 2천만 원 하고 이렇게 간단한 수술비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상품은 네. 그래도 나름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을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감사합니다. 연금을 잠깐 보니까 이 연금 상품은 지금 2010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에 뭐 변액 상품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네. 이 시점이면은 조금 수익률이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이 상품은 네.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추감 납입 제도를 이용하시면서 추가. 조금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예, 준비하신 거는 20만 원이시지만 추가 납입을 2배 이상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네. 운영을 하신 다음에 새로 추가로 가입하시지 마시고 기존 보험에서 이렇게 추가 납입하시는 제도를 운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의 의료비 보장 보험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상품 네.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하고 수술비하고 제외하고 조금 간단한 종합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시청자님이 준비되어 있는 저희가 아까 방송에서 강의한 내용처럼 뇌혈관이나 심혈관이라든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지금 진단비가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는 지금 뇌출혈로 대한 부분이라든지 급성신경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장 폭이 조금 좁은 쪽으로 진단비가 준비되어 계세요. 그런데 네. 이 안에 또 하나의 단점은 보장 기간이 70세까지 준비가 돼 계십니다. 네. 그런데 네. 준비하신 경우는 지금 2004년도에 즉 굉장히 오래전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입하는 기간은 조금 남아 있지만 이 상품 또한 특약을 조금 줄이시든지 아니면은 그 완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만일에 종신보험처럼 완납이라는 부분이 안 된다라면 저는 이 부분을 뭐 조금 정리하는 부분을 준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송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지 않아서 지금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린다라면 진단비, 네. 3대 진단비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 무해지, 저해지 상품으로 조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시면은 지금보다 보완 자체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지금 가입은 잘 하셨지만 보장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제가 방송 끝나면 점검을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네, 같습니다. 시청자님. 저는 네. 잘 한 건 줄 알았어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도움 네. 드리고요. 잘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변액연금보험 추가 납입 기능 활용하시면 더욱더 유리하고 거기에 삼성생명증권은 정리하시거나 완납 처리를 하시면서 진단비에서 아쉬웠던 부분만 저희가 챙겨드리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예,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